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얘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중국이 일단 안중근 윤동주 유적지 폐쇄를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룽징에 있는 윤동주 시인 생가의 출입이 지난 6월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 생가 표집석에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란 글귀가 크게 보입니다. 중국 지린성 룽징에 있는 윤동주 시인 생가의 출입을 한 달째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내부 수리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이유나 개방 시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오닝성 리슌 감옥 박물관에 있는 안중근 의사 전시실도 보수공사를 이유로 석 달 가까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곳에 안의사 유품 외에도 신채호, 이회영 등 한국 독립운동가 11명의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 유적지 두 곳이 잇따라 문을 닫은 것을 두고 현지에서는 껄끄러운 한중 관계의 영향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도적 보복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중근 의사 전시실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고 중국이 거세게 반발한 직후 폐쇄됐습니다. 윤동주 생가에 대한 출입 통제는 최근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의 현지 방문 직후 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로선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중국 정부의 의중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치졸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대국이라는 소리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2000년 마늘파동 때부터 2017년 사드 문제, 그리고 한한령,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한한령이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입과 소비를 제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핏 보면 보부카드를 휘둘러 한국을 겁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국 문화가 엉터리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제한하고 겁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복의 양상은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 행사들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금지된 중국인 단체 여행을 대부분 허용하면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막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2030년 국제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한국어 외교 전에 해방을 놓는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정말 치사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의도일 것이 분명합니다. 미중 전략 갈등이 첨예할수록 중국의 갑질과 보복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할 말은 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풀기 위한 소통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 두 곳이 동시에 문을 닫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딴 조치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한 한중 관계와 한미일 밀착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편한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훈부 박민식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이웃관계가 서운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검도가 있는 법이라고 하면서 덩샤오핑 이래 중국의 모든 지도자가 다툼은 인정하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의를 추구해 왔는데 지금은 소인배나 갈 법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몇 마디 말만 하면서 중국이 하는 대로 무작정 방관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독립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중국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보훈부는 철저한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한중 양국관계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이제는 중국이 한국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